그리고 지분율 확대를 위한 물밑 작업도 완료가 됐었는데 소록스 1회차 신주인 수권 부사채에 200억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자, 한 주당 아까 말씀드린 7,343원, 269만 341주. 자,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김근호 아리바이오 임상 담당 임원이 신주인 수권 부사채 콜옵션 30%를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로 정재준 대표는 잠재적 주식수를 포함 519만 9,548주를 확보하게 됩니다. 자, 무증 전 기준이고요. 자, 그래서 소록스는 1회차, 2회차 전환 사채를 전환 청구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정재준 대표는 최대 41.74%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투자 유치까지 성공합니다. 자, 아리 제1호 투자조합이 소록스 1회차 전환 사채에 200억을 투자하죠. 자, 1주당 7,434원, 보통주 269만 341주를 전환할 수 있는 권리. 1회차 전환사채, 2회차 전환사채까지 포함해서 이것들을 우호 지분으로 가정을 하면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60.8%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1회차, 2회차 전환사채와 신주인 수권 부사채,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까지 이것들은 필연적인 오버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구주 100만 주를 인수한 것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사항이 신주 발행과 관련이 있으면서 현재 전 대표였던 김복덕 전 대표 있죠. 자, 이 사람 경영권을 내려놓고 이사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단순 투자 목적. 자, 이렇게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근데 김복덕 대표의 특수 관계인까지 포함을 하면 지분을 228만 9,921주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증 전이기 때문에 무증까지 만약에 이 주식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면 무증 이후에는 약 3,434만 주가 됩니다. 자, 지분율이 23.45%나 되기 때문에 오버행 리스크가 상당히 극심한 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전 대표와 그리고 그 전 대표의 특수 관계자들은 5월에도 소록스 지분을 장내 매도한 이력들이 있습니다. 자, 돈 필요하면 바로 내다 팔 준비가 되어 있는 지분이 23.45%나 되는 것은 주가에 상당히 큰 리스크입니다. 자, 그래서 무상증자를 이용은 하되 오래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기업입니다. 자, 오버행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잠재적 매도 물량이 타 기업의 일반적인 최대주주보다 지분율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김복덕 전 대표는 구주를 내다 팔고 남은 주식을 보유 중이기 때문에 보호예수 같은 것도 없습니다. 지금 무상증자를 이용할 수 있는 순서는 일단 1대 14 무상증자로 관심이 쏠린 지금 무증에 참여하지 않고 고점에 털어 넘기는 것, 그리고 이후로는 기준일까지 시간이 다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전까지 개미를 털기 위한 작업. 자, 그 다음은 이제 2회차 전환사채 납입 전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벤트와 무상증자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주당 14주가 추가로 입고되는 것을 각각 일정에 따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카톡방에서 일정의 순서에 따라 어떤 스탠스를 취하셔야 되는지 근거를 토대로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드리도록 하겠고, 자세하게 언급드리지 않았던 투경에서 이 해제 요건에 따른 주가 추이와 최초 판단일과 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 맞물리는 것이 주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방 참여는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 버튼이 있는데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카톡방 링크를 제가 기재를 해뒀습니다. 자, 누르셔서 편하게 입장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저 오늘 소록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대 14의 무상증자는 미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 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인 거죠. 자, 그러나 의도를 미리 간파하고 있다면 떡밥만 물고 낚싯바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무상증자에 담긴 숨긴 의도와 여러분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어느 날짜가 핵심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상증자 전 총 상장 주식수가 약 970만 주입니다. 근데 신주의 수가 1억 3,672만 4,700주죠. 자, 보기 좋게 공시로 보겠습니다. 자,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는 970만 주인데
신주의 종류가 1억 3,600만 주입니다. 자, 이게 기존이고 이게 새로 신규로 상장되는 거죠. 자, 신주 배정 기준일은 12월 27일이기 때문에 1호부터 2거래일 전인 12월 22일 시간회가 끝날 때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무상증자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권리락은 이날로부터 하루 전날인 26일이 되겠고요. 자, 무증원 권리락이 꽤 중요하죠. 권리락 주가 계산은 무증의 배정 비율만큼 주가가 미리 빠집니다. 자, 왜냐면 신주 배정 권리는 챙겼기 때문에 이제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미리 주가가 빠지는 것이 보통인데, 시장 주도주의인 상태에서 주가가 싸 보이는 효과로 매수세가 오히려 들어오면서 되려 상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경우의 수에 따라서 플랜 A와 플랜 B로 대응을 나눠 놓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게 1대 14의 비율이기 때문에 권리락 날에 시가총액과 주가는 15분의 1로 나눠집니다. 자, 왜 14가 아니고 15냐? 내가 한 주를 갖고 있으면 14주를 추가로 주는 거니까. 자, 그래서 당일 주가 나누기 15를 하면 권리락 날 대략적인 주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의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24,950원 나누기 15, 그럼 1663원이 되는 거죠. 1663. 자, 그리고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1월 26일입니다. 자, 권리락날 주가 같은 경우에는 미리 15분의 1이 되지만 주식이 새로 입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이 입고되는 것은 1월 26일 이날인 거죠. 자, 그리고 이번 증자에 사용되는 재원 같은 경우에는 액면가 곱하기 신주의 수입니다. 자, 액면가가 100원이죠. 그리고 신주의 수는 1억 3,600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공을 두 개만 붙이면 되겠죠. 136억입니다. 자, 소록스의 당분기 말 주식 발행 초과금은 기말 잔액 기준 292억이고요. 무증에 사용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은 136억 6.7억으로 전체 주식 발행 초과금 대비 약 46.9%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상증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고요. 이제 이 무상증자와 일전에 있던 지분 변동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접근한 건지 파악을 할 차례고, 이 무상증자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소록스를 아시는 분들은 이 이름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리바이오라고. 그리고 아리바이오의 정재준 대표라고. 자,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의 소록스 경영권 인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2023년 5월 16일 소록스의 최대 주주 김복덕 대표와 경영권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당시에 100만 주를 300억에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150만 9천 주를 추가 획득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재준 대표가 소록스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후에 전환사채 그리고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각각 200억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 신주 인수권 부사채 같은 경우에는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가 대상자고요. 그리고 이 전환사채 아리바이오 경영진이 참여한 아리 제1호 투자조합이 대상자입니다. 소록스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거죠. 이렇게 지분을 다 사들이면 그냥 아리바이오 겁니다. 소록스가. 자, 그래서 우회상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기업 측에서는 우회상장 아니다라고 언급했는데 우회상장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아리바이오를 특례 상장 신청을 했으나 3번이나 거래소에 거절을 당했죠. 자, 그래서 소록스라는 상장사를 이용하는 거고, 소록스와의 어떤 시너지 때문에 지분을 사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상장사가 필요한 것은 투자자들에게 돈을 되돌려주기 위함이죠. 여기서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닙니다. 뒤에 있는, 쉽게 말해 속된 말로 쩐주들한테 돈을 되돌려주기 위해서죠. 두 기업의 공통 분모는 없습니다. 조명회사와 바이오 회사입니다. 뭐 바이오 사업 추진을 통해서 빛의 3파장을 이용한 새로운 치매 치료 기구 개발에 나선다라는 뭐 그런 계획이 있지만 이거는 납득이 되질 않죠. 자, 아리바이오의 정 대표는
아리바이오의 지분 매각 대금으로 소록스의 경영권 지분을 사들인 건데 사실상 지분 스왑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향후에 합병을 추진할 겁니다. 이미 소록스가 아리바이오 건데 합병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투자자는 각 기업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돈을 주려면 아리바이오와 소록스가 합쳐져야 됩니다. 기존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 전환사채 등등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인데 기업이나 기업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판단이겠지만 여기에 피해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피해자는 당연히 개인 투자자죠. 근데 또 확보하고 있는 대량의 지분들의 가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필요한 주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도구로서 활용되고 이후에는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기업에 누가 어떤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하겠는가? 그래서 주식을 하는 누구든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벤트를 하나 내놓습니다. 자, 1대 14 무상증자. 한국 증시 최초. 자, 이전에 정 대표가 소록스의 지분을 살 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확보한 신주의 발행가액은 6,626원. 약 151만 주였습니다. 자, 그리고 신주인 수권 부사채 행사가액은 7,434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행사가액이 조정되면 최저 5,204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환사채도 마찬가지로 행사가액 7,434원에서 최저 조정가액 5,204원까지 신주인 수권 부사채와 전환사채 모두 권리 행사 기간이 24년 6월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유상증자의 보호 예수도 내년 7월에 풀리고요. 자, 이 모든 것의 계획이 6월, 7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1대 14라는 어마무시한 비율의 무상증자가 결정됐다고 판단합니다. 자, 아직 한참 남았지만 중요한 것은 6월까지 얼마나 남았는가가 아니라 엄청난 리스크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를 도구로 이용하려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해야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이죠. 자, 어떤 기업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장하진 않습니다. 주주 환원의 개념이 아닌 아리바이오 대표의 계획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자, 1대 14의 비율이 무상증자인 만큼 시장의 관심도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간의 상승세는 나와 줄 겁니다. 이때 아리바이오의 소록스 우회 상장 주스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이 상승 선취매라는 거죠.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어떤 주체가 보시면 거래도 없습니다.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어떤 주체가 주식을 계속 사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중을 발표했을 때 다 팔아먹은 거죠. 그리고 이날부터 연속된 하락이 나오는데 자, 이날 투자 경고를 달았었습니다. 투자 경고 딱지. 엄청난 급등세로 투자 경고 딱지가 달렸는데 자, 이 투경 해제 최초 판단일이 12월 22일입니다. 자, 이날은 신주 배정 기준일 이거래일 전과 같은 날로 이날 시간에까지 신주를 보유하고 있어야 무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었죠. 투경 딱지가 붙은 것과 해제 날짜 모두 의도됐다고 판단합니다. 자, 일단 투자 경고 딱지를 달 때 요때 필요했던 건 투신 컨트롤이죠. 자, 이때부터 팔아 먹을 건데 주가가 갑자기 내리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심이 위축됩니다. 고점에 한번 털어 먹는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투경 딱지가 달려 있으면 개인들은 투경 때문이다. 투경 떼고 날아갈 거다. 이렇게 듣기 좋은 대로 판단하기 마련이죠.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투경을 떼기 위한 세력의 계획이다. 자, 그래서 투경 달리자마자 팔아먹고 이제 대량의 물량 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개인들은 손절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 물량 밑에서 다 받아먹는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아리바이오의 정재준 대표는 최대 주주로 등극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대량의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투경 해제일이 22일이라고 했었죠. 자, 이때 자, 전환사채 2회차 전환사채를 한번 보게 되시면 자, 납입일이 언제냐?
자, 23년 12월 26일로 무중 기준 전날인 26일이 납입일입니다. 자, 이때 전환사채 대상자한테 납입을 받기 위해서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종목 재료로 끌어올릴 수는 없으니까 무상증자로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27일까지는 주가를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 좀 대상자도 있는데, 대상자들을 보시면 자, 아리 제2호 투자조합, 그리고 외에도 여러 명이 좀 있는데, 자,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이 아리바이오의 투자자들로 판단이 됩니다. 자금 조달과 더불어서 이 투자자들에게 돈을 회수해주기 위한 그런 전환사채라고 보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계획은 소록스와의 인수합병이라고 봅니다. 인수합병을 위해서 아리바이오의 액면 분할이 앞순서인데, 이유는 소록스 액면가가 100원이고요. 아리바이오는 액면가가 500원입니다. 자, 그래서 액면가를 맞추기 위해서 아리바이오 액면 분할부터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합병을 시행한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자, 일단 무증 이후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그리고 신주 발행, 신주 인수권 부사채로 지배력을 확보했습니다. 자, 김복덕 전 대표이사의 구주 100만 주,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150만 9,207주에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임시주총에서 아리바이오 임원 2명 등 임원 6명을 신규 선임해서 이사회를 장악했고 경영권을 확보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에 신성 델타테크가 최초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들입니다. 자, 선암,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추천드렸던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자, 그 근거로는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거래가 정지 기준가를 넘는 것을 포착을 했고요. 그리고 종가가 기준가를 넘어서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에 장 마감 직전에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선암,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 여기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주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 마감 직전에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시초의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자,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오전장에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에다가 매수를 하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PN이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선암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자,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자,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뭐 수익에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거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것이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기존에는 제가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카톡방 링크를 직접 보내드렸었는데, 자, 이제 고정 댓글에 카톡방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 발생하는 거 아니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카톡방에 참여하셔서 보유 종목 분석과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스크는 낮고 투자 매력도가 높은 수익의 근거가 있는 종목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투자는 여러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되고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지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먼저 지켜보시고 판단이 서시면 그때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리스크가 낮아지니까요.